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는 먼저 공부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세제의 그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얘기보다는 먼저 이제 세금의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세금의 얘기부터 먼저 하냐면요. 처음에 세법을 배울 때 법률이니까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너무 딱딱함 때문에 이거 싫어할까 싶어서 세금의 얘기부터 좀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어떤 곳에 세금을 과세하는지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좀 더 쉽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세금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세금. 자,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저기 세금은 왜 필요할 것 같아? 세금 왜 내잖아. 왜 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내라 하니까 낸다고? 그럴 수도 있나요? 내라 하니까 내. 자, 세금은 우리가 정부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 내는 강제적인 급부라고 하는데요. 국민들한테 중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부과하는 징수하는 금액을 세금이라 합니다. 그죠? 세금이랍니다. 그럼 세금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필요는 한데 세금을 잘못 매기면요, 이 경제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예인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금의 폐인데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을 막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에 지나가려면 만을 내린다 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그 길을 안 가고 우회해서 돌아가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적인 경제 활동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않아요. 왜곡된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훼손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금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필요한데 매기면은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 만들 때 그 세금 부과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원이 뭔지 볼게요. 세원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세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찾죠. 도대체 어디에다 세금을 매길 건지, 그죠? 막 매기면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요. 통행세 내면 거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의 폐해를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배론 벌금세 한번 볼까요? 그다음 수염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창문세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인데요. 결혼벌금세가 있어요. 결혼하면 벌금을 내는 세금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습니다. 얘는 1,000,000원 벌고요. 얘도 1,000,000원 번다 할게요. 그러니까 세금은요. 얘는 100,000원 낸다 할게요. 얘도 100,000원 낸다 할게요. 그러니까 둘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A, B가 되면. 얘는 2,000,000원 버니까 세금 얼마 내겠습니까? 200,000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이걸, 비례세라고 해요. 2,000,000원 합하면 20만원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누진세 아세요? 전기 누진세. 동일한 금액을 쓰더라도 여름철에 쓰는 거랑 안 쓸 때 쓰는 거랑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구조가 뭐냐면, 공평성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저렇게 비례적으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누진세라고요. 점정적으로 많이 낸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세금 이택스가 50이라 하면요. 50만 원이라고 하면 50이라 하면 추가적으로 얼마 더 내요? 30을 더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할 때는 10만 원, 10만 원 내다가 결혼하면요. 누진세 구조라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또 30만 원을 부담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죠. 유럽 나라는 대부분 있죠. 세대 단위의 합산가세를 하고 누진세 구조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야, 나 결혼하니까 세금 더 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안 내려고 뭐야? 야, 우리 결혼하지 말고 30만 원 같이 좋은 맛있는 거 써서 먹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럼 결혼 안 하지. 근데 둘이 축구를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동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에서는 동거 문화가 뭐예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바로 세금의 폐해 때문에 나타난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예요? 배우 중에서 뭐 있잖아요. 뭐 안졸리나 졸린가 뭐 있잖아요. 그죠? 걔하고 뭐 피트라는 애하고 둘이 뭐 있죠? 둘이 살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언제 결혼을 하니 마니 뭐 이혼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있죠. 그죠? 의식을 가지죠.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같으면 손만 잡으면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정도의 사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금의 폐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수염세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러시아에서는요, 이 수염을, 남자들이 수염이 나면 그걸 자르면은 안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한번 나면요,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머리를, 그죠? 자르지 않았던, 그죠? 이 문화하고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염을 계속 기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닥에 뭐예요? 그럼 결국은 수염이 길고 바닥에 끌리면서 있죠. 빗자루도 아니고 뭐예요?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 안에 청결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죠? 이상한 세균이랄지 병균 같은 것들이 막 상존하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제발 좀 깎아라 하니까 있죠. 난리 난 거예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뭐를 깎으라고 하느냐 해서 반발이 셌다 이거죠. 수염 중에서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꼬부랑 수염 아세요? 아, 수염 중에 이렇게 꼬부랑 있잖아요. 꼬부랑 몰라요? 꼬부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늘어지니까 꼬불해서 그죠? 뭐 무스 같은 거가 아니고 뭐요? 하여튼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꼬부랑한 건 다 러시아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있죠. 이상한 여기 수염이 이렇게 꼬부랑이 꼬은 거 있잖아요. 돼지꼬리처럼. 다 러시아의 그 문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요. 도저히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러시아에서 수염 있죠. 10cm당 만 원씩 물렸어요. 매년. 그럼 10cm 자기 30cm면 3만 원 매년 내야 되는 거야. 1m면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깎아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세금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있죠. 세금에 따라 되게 이상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수염세. 창문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필요하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안에 들어가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있죠. 측정 방법을 조세 저항 없이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창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창문이 이렇게 마다 하나 만 원씩 매긴 거예요. 창문이 10개면 10만 원 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밖에서 뭡니까? 측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큰 저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애 뭐 키워보신 분은 동화책 같은 거 읽어드릴, 뭐 결혼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가 있다면 애기들 이렇게 읽어준다고요. 저도 어릴 때 되게 하고 뭐요. 집사람이 읽어주라 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뭐 읽어주는 거. 네. 그래서 꽤 많이 읽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큰애가 아빠가 어릴 때 많이 읽어줘서 뭐 그런 기억이 있대요. 누워서. 근데 거기에 동화를 보면요.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에. 문이 있죠. 이거 실제 있죠. 이렇게 돼.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문이 있는데 창문이 뭐예요? 요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나와요. 창문. 굉장히 비현실적인 있죠. 그림이거든요. 아니 이 주택에 왜 창문이 이렇게 하나만 있냐고요. 여기 바로 뭔지 아세요? 창문세의 폐다 이 말이에요. 즉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뭐야? 사람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세금은 필요한데 이걸 매기니까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성이 가미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 뭐야? 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비율을 나타나지 않는 있죠. 세원을 찾아봐. 세원. 세원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뭐야? 권한.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세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얘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다 해서 왜곡이, 경제적 왜곡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나타날 수 있는 세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3대 세원입니다. 3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재산, 소득, 소비라는 있죠. 세원을 찾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 세원 세 가지를 기초해서 뭐야? 모든 세제가 입안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있죠. 세금이 나와요. 재산의 거래세, 취득세, 취득록세. 재산의 보유세가 뭐죠? 재산세. 재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요. 재산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자, 재산이 있다면 세금 낼 수 있는 있죠.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경제학으로 보면 능력설입니다. 능력 있는 자 부담시키는, 세부담을 시키는 그 설의 학설에 따라 뭡니까? 이걸 매기게 돼요. 재산이 있다면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소득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었다면 그것도 담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도 있고 법인의 소득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요. 개인은 자연인, 권리 능력의 주체, 그죠? 우리 사람 같은 자연인을 얘기하고, 법인은요. 법률상 있죠. 인격, 능력, 권리 능력을 부여한 있죠.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법인격, 그죠? 우리나라에 법인격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합사 이렇게 4개가 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개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죠. 그걸 우리 세법에서는요. 소득세라고 해요. 개인 소득세라 하지 않고 소득세 이렇게 붙이고요. 법인 소득세를요. 그냥 법인 소득세를 안 하고요. 법인세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뭡니까? 예, 소득이 있다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예, 소득세. 그저 세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있죠. 우리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나는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얼마? 나는 소득은 없대요. 0. 소득은 0. 재산은 뭐예요? 29만 원 밖에 없대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시죠? 저긴 모르지. 맞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네 감정 그대로 얘기하면 돼.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나이 때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재산도 없대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뭐야? 돈이 있을 듯해 보이거든요.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적인 세원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소비라는 보완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그죠? 그래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 행위, 소비하는 행위에서 세금을 매기게 한다고 그죠?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소비세, 가장 대표적인 소비세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특별한 소비 있죠. 내가 일반 소비 말고 아주 특별한 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는 세금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특별 소비세 같은 걸 내요. 개별 소비세, 특수세는 아니지. 예전 말이나, 예전 말입니다. 개별 소비세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양주가 왜 비싼 줄 알아요?
그게 저 부가치세 내고 개별 소비세 또 내요. 뭐 모피코트 있잖아요. 향수 외국에 있죠. 이거 왜 비싸냐면 일반 소비세 말고 뭐예요? 개별 소비세 또 내니까 또 비싸게 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건 좀 안 맞네. 여러분들 접대할 때 보면 유흥주점 있죠. 유흥주점에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왜 비싼 줄 아나요? 양주를 먹잖아요. 특별히 개별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유흥장소의 입장이기도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세금이 막 거기에 뭐 불불하다고요. 자, 요렇게 있죠. 세원이 있죠. 3대 세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배우려고 하는 거.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부가치세. 그럼 부가치세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면 됩니까? 부가치세는 뭐라고요? 예, 소비세다.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부가치세는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이거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를 익히기 위한 거는 해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나중에 이론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세모이고 배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리적인 얘기는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세금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금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뭐예요? 국세하고 뭐예요? 지방세 이렇게 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세금의 부과권자에 따른 구분입니다. 누가 이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가 부과하면요 국세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는요 1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재원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세. 요거는 11종이 있습니다. 1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목은요, 토탈 24종의 뭡니까? 세목이라고 하죠, 세목. 세금에 있죠, 세부적인 목이 있죠. 세금 하면 그 안에 세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목, 이렇게. 소득세목,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가치세, 소득세, 세무, 회계 읽으면 요거랑 뭐예요? 요거는, 그죠? 여기는 국세. 얘도 뭐예요? 이 세 개는 뭐예요? 전부 다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읽으면 부가치세만 배워요. 어려운 세목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배우고. 세무 읽으면요. 여기까지 배워요. 소득세. 세무 읽으면요. 법인세까지 배워요.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뭐예요? 내가 법인에 일하는데 법인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그저 학습의 초학자니까 처음에 이걸 올라가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뭐예요? 내가 법인세가 어떻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이 일하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시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세 이렇게, 그죠? 법서부라 하죠. 주요 3법. 그렇죠. 그래. 법서부, 국세를 보통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있죠. 이런 것들이 법인세, 소득세, 법서부 주요 3법이 됩니다. 그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요. 시동록세하고 뭐야? 재산세 같은 거. 그죠? 이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는 어디에 신고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세를 신고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를 좀 알아놓으세요. 국세를 신고하는, 그죠?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홈택스에서, 홈택스가 아니고, 사이트네. 그래요. 세금 내는 거, 세무서. 그죠? 여기는 시군구에 뭐예요? 시군구에 뭐예요? 세무과? 얘는 세무서? 그러니까 성남세무서 하면요. 국세를 내는 곳이고요. 중원구청 1층에 민원실 오른쪽에 가보면 세무 1가, 2가 있다고요. 거기는 지방세를 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세금을 낸 날처럼 오프라인에서 뭐예요? 직접 내지 않거든요. 어떻게 내냐면 온라인으로 내요. 대부분. 그걸 그죠? 내는 사이트가 있겠죠? 이 사이트가 뭐예요? 국세는 뭐예요? 홈택스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을 건데 저기는 홈택스 아니? 몰라?
주현 씨는 들어봤어요, 홈택스? 조금 낫네. 아이가 좀 더 많나?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 낼까요? 이 용어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실무에 유텍스라는 곳에서 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무할 때 실무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면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있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또 헤매를 쓰니까. 자, 여기 홈택스는 패치가 좀 깔려야 되는데, 홈택스 이렇게 하면요. 국세청 홈택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처음에 하면 여기 들어가면은요. 여기 뭐 들어가 보시면, 일단 뭐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모든 신고 납부 있죠. 세금 종류 있죠. 여기서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있죠. 개인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있죠. 여기에 가입해서 오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전 국민은 뭐예요? 이 홈택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죠? 홈택스 좀 알아놓으세요. 홈택스는 뭐예요? 국세를 내는 곳이에요.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택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유택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납하는 겁니다.